모닝 브리핑입니다. 전거래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참 미적지근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미 증시는 성금요일을 맞아 휴장한 가운데 PCE가 예정대로 발표가 됐는데요. PCE 물가지표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본격적인 2분기의 첫 거래일 포문을 여는 오늘입니다. 부디 산뜻하게 출발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모닝 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금요일도 시장의 흐름은 비슷했습니다. 특별한 모멘텀이 부재하니 지난주 시장은 관망세가 지속됐죠. 반도체는 눈부시게 강했지만요. 배당 시즌 종료에 저PBR 관련주에 대한 셀온이 발생했던 3월 29일 금요일장 한마디. 반도체의 저력에도 지수는 미적지근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총 600조 원 두 기업이 각각 2%, 2.6%나 상승하며 신고가 경신 저력을 발휘했지만요. 2차 전지 대형주의 하락, 또 금융, 운수장비 업종 같은 저PBR에 대한 관심이 소멸되면서 조정을 보이자 지수도 보합권에서 옴짝달싹 갇혀 큰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던 금요일장. 자, 그러면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수급 동향, 특징 테마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는 혼조 마감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중 신고가를 또 한 번 갈아치우면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사흘 만에 상승하며 2,746선에 강보합 마감했고요. 또 외국인이 4일 연속 순매수했고 전거래일에는 7,830억 원 담았습니다. 네, 반면 코스닥에서는 테슬라의 1분기 판매량 감소 우려 속에 2차 전지주가 약세를 보였고 또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였던 제약바이오 관련주도 하락하면서 지수는 0.5%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수급이 특징적이었는데 개인과 외국인, 기관 모두 순매수했지만 금융투자와 사모펀드, 기타 법인이 팔면서 지수는 파란불에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거래일에는 어떤 섹터가 강했을까요? 반도체 재료 부품주 그리고 로봇, OLED 관련주가 올랐습니다. 반도체 대장주를 비롯해서 재료 부품주도 상승을 했는데요. 글로벌 AI 시장이 확대되면서 AI 반도체가 성장할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LTC는 17% 상승을 했고요. TCK는 12% 올랐습니다. 그 다음으로 로봇주도 부각이 됐는데요. 미국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엔비디아와 손잡고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개방형 기술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KNR 시스템은 휴머노이드 로봇 등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납품 레퍼런스를 확보하면서 기대감을 받아 22% 급등을 했고요. 엔젤 로보틱스는 11%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애플이 5월 초쯤에 OLED가 탑재된 아이패드 신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주가 상승했는데요. 원익 IPS는 13%, ICD는 6%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강했던 섹터 중에 오늘은 어떤 섹터를 눈여겨보면 좋을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준혜 캐스터가 이렇게 언급을 해준 것처럼 이날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이와 더불어서 로봇, 전력 설비 관련주가 동반 상승하며 그래도 지수의 추가 하방 압력은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요리 보고 조리 봐도 현 시점 최고의 주도 섹터임이 분명한 반도체. 또 이번 주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벤트를 전후로 한 추가적인 상승 여력에 대해서 고민해보며 오늘 이 시간은 반도체 섹터 좀 찬찬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치가 연일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5일 잠정 실적 발표를 예고한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요. 어느덧 5조 297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3월 둘째 주 4조 6,800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더니 셋째 주 4조 7,900억 원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마지막 주 들어서 5조 원을 넘어선 겁니다. 작년 1분기 실적이 6,600억 원대였으니까 그때와 비교하면 정말 어마무시한 증가폭을 보여주는 거죠. 무려 752%나 급증한 숫자를 보여줍니다. SK하이닉스는 말하기도 입 아픈 수준입니다. 지난해 1분기 2조 8,800억 원대 적자를 기록한 걸 생각해보면요. 지금 JP모간 쪽에서는 보고서에서 영업이익 2조 1,000억 원까지 전망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작년 대비 아주
격세지감한 숫자를 보여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밋빛 전망이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어주며 지난주 금요일 삼성전자가 82,400원을 터치, SK하이닉스는 183,900원까지 찍으면서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HBM의 SK하이닉스 신고가 달성을 넘어 범용 반도체의 삼성전자도 직전 고점을 달리고 있는 모습. 과연 이 같은 두 기업의 동반 랠리는 시장에 어떤 함의점을 좀 내포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이 삼성전자의 턴어라운드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2조 원 돌파 전망은 절대 단순히 HBM 효과만으로는 이뤄낼 수 없는 성과입니다. 양사의 이런 호실적은 HBM 호조뿐 아니라 레거시 반도체, 즉 첨단 제조 공정을 활용하지 않는 범용 반도체에서도 분명 훈풍이 작용해 이뤄낸 쾌거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현재 반도체의 3대 수요처 중 가장 핵심이 될 것은 단연코 서버입니다. 이 성숙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모바일과 PC는요, 고객들의 교체 주기가 점점 늦춰지고 있어서 파괴적 성장률이 나오긴 매우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이 서버는 AI라는 새로운 흐름을 뒷배삼아서 글로벌 기업에서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는 130조 원을 들여 데이터 센터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클라우드 기업 아마존도 서버 확충을 위해 우리 돈 200조 원을 베팅한다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유수의 대기업들의 대규모 서버 투자가 AI로 인해 하나둘씩 촉발되고 있음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자, 이렇게 AI 기반 시설이 확충이 된다? 회사들은 GPU 확보에 나서게 되고 LLM의 대규모 학습 과정, 또 이를 거쳐서 데이터 저장 필요성의 증가를 체감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스토리지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좀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향후 반도체 수요 핵심은 서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같은 전망에 힘입어 트렌드포스는 2분기 낸드 가격의 상승을 전망했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24년 2분기 전반적인 낸드 가격의 13%, 18% 상승을 전망한 트렌드포스. 특히 엔터프라이즈 SSD 수요가 경고해 상승폭도 20에서 25%로 가장 높은 것을 여러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사실 지금까지 D램 반도체 가격은 호조를 보였던 반면 SSD 가격은 데이터 센터와 모바일 부진으로 인해 고전을 한 것이 사실인데요. 이번 낸드 가격 상승 전망은 서버의 수요가 앞으로 더욱더 견조해질 것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중국 소비도 바닥을 찍고 돌아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중국의 PMI 3월 지수 바닥에서 상당히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중국 공업기업들 수익 역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서 중국향 수요가 확실히 추세적으로 되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지 여부 우리 계속해서 체크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AI가 촉발한 이번 반도체 사이클, 이 AI 관련 밸류체인 기업들의 주가는 폭발적 상승을 보였는데, 그럼 우리는 현 시점 이와 함께 실적도 주가도 키맞추게 나설 수 있는 레거시 반도체 업체들을 좀 주목해보는 건 어떨까요? 관련주 확인해 보시죠. 먼저 원익 QNC입니다. 금요일 장중 7%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웨이퍼 생산의 필수 요소인 쿼츠웨어와 세라믹웨어를 전문 제조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한양 디지텍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한양 ENG의 메모리 모듈 부분을 인적 분할해서 설립된 기업입니다. 지난주 목금 이틀간 15% 이상 올랐습니다. TCK도 확인해 보시죠. 식각 공정에 사용되는 SRC 링을 만들어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전날 주가는 12%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즈까지 확인해 보시죠. 마찬가지로 식각 장비 SRC 링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도쿄 일렉트론이 하나 머티리얼즈의 지분 14%를 보유, 2대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가는 전거래일 3.7% 상승 마감에 성공했네요. 자,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이날 잠정 실적 발표를 예고한 삼성전자가 예상치를 웃도는 성적을 공개하면 반도체 업종의 추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반도체주가 주도주 타이틀을 계속해서 거머쥘 수 있을지 시장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오전 8시 30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와 주요 일정까지 확인해 보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공시 일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콘텐트리 중앙인데요.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제작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로는 삼성전자와 삼전 종합기술원 슈퍼컴 증설 사업과 관련해 504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고요. 또 DLENC는 효재 PFV 주식회사와 2,340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AI 챗봇 코파일럿 for Security를 출시할 예정이니까요. 오늘 AI 챗봇주에 주목해 보시고요. 또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현재 시간으로 4월 1일부터 5일까지 프랑스 파리와 벨기에 브뤼셀, 루벤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우크라 재건주에도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밤 11시에 미국 실물경제의 대표적인 선행지표인 3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증시 키워드도 알아볼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요. 파월 의장의 말말말, 바로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다라는 발언입니다. 2월 PC 가격 지수는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물가에 대한 확신이 더 필요하다고 말한 파월 의장. 3월 FOMC 회의에서와 사뭇 조금은 다른 뉘앙스의 발언을 하자 시장은 또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지는 건 아닌지, 횟수가 축소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금요일 1347원에 있었던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 움직임에 오늘 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2분기 제조업 BSI 경기 전망 지수 11개 분기 만에 최고입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장품과 미용기기, 반도체 업종의 전망에 청신호가 켜진 상황. 오늘장 반도체 화장품, 미용기기 관련주 주목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YG엔터의 베이비몬스터가 오늘 본격 출격을 예고했습니다. 최근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엔터주들의 추세적 상승 흐름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